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차세대 리더십 아카데미 오늘 5차 특강 시간이고요. 네, 오늘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무선 전략 마케팅 부장을 역임하시고요. 현재 강남대학교에서 네, 부교수로 계시는 우리 이현구 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인사하고 앉아서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 AI를 활용해서 한번 좀 합니다. 저는 그래서 초반에 잠깐 소리가 좀 작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야는 마케팅, 사업계획서, 정부지원사업, ESG 경영 등이며 최근에는 챗GPT와 생성 AI의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끊기는데요. 네, 여기에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네네. 이제 여기 만드는 게 DID라는 솔루션인데 이제 외국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AI 목소리는 한국어 AI 목소리는 처음에 제가 이거 3월 달에 왔을 때는 남자 목소리 하나, 여자 목소리 하나였는데 최근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남자 목소리 3개, 여자 목소리 5개로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근데 미국인 목소리는 막 수십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내가 만약에 영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스크립트를 영어로 바꿔서 하고 영어 외국인 목소리를 이제 택하면 영어를 유창한 영어로 소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인이 만약에 대상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기업인이라면 중국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내 소개를 혹은 제품 소개나 회사 소개를 스크립트로 짠 다음에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내 사진만 올려놓고 하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죠. 예. 이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성 AI가 뭔가 하고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치에는 어떤 식으로 연관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지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옛날에 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보셨어요? 저도 이게 10년 전에쯤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이 남자가 어떤 가상의 어떤 여자를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잖아요. 요런 주머니에 이렇게 포켓 같은 데다가 라디오처럼 연한 건데 그걸 이제 꽂고 항상 다니면서 대화를 하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보니까 OS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자 OS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에 확 변혁이 있는 거가 이제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만약 변혁이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큰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챗GPT가 나온 다음에 그런 정도의 혁명이다 라고 이거를 챗GPT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중요한 어떤 전환점으로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올해 사실은 이제 작년 11월에 나왔지만 실제 접하고 저도 이제 1월 달부터 공부를 했고 올해 이제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혹시 이제 여쭤볼 거지만 많이 공부를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 시작을 꼭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AI라는 거는 제너러티브라 그래서 이제 생성형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는 젠이라고 그냥 앞에 3글자만 따서 젠 AI라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성형 AI 혹은 젠 AI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생성이라는 게 뭘 생성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인데 그거를 어떤 걸 통해서 하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보통은 이제 글로 질문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오디오, 말로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모바일 폰에서 하면 모바일 폰에는 마이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할 때는 그걸 켜놓고 하면 그냥 보이스로 입력을 해서 질문을 할 수가 더 쉽죠. 근데 PC에서도 그런 걸 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응용 툴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 이미지를 압축해라. 아니 그냥 이미지인데 짤로 만들어 달라라든가 여러 가지. 또 동영상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1시간짜리인데 앞에 뒤에 지저분한 거 잘라서 앞에 5분부터 뒤에 50분까지만 해서 편집해서 달라.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됩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저는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텍스트 쪽을 많이 하지만 이미지나 동영상 쪽도 요즘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1인 기업가 있죠. 엔잡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는 약간 화가나 약간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의 일이었죠. 그렇지만 요즘은 오히려 제가 글만 잘 써서 이렇게 묘사해라라는 것만 잘 프롬프트만 잘 입력을 하면 화가보다 훨씬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도 다 죽어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디자이너가 할 일들을 정말 쉽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기능도 있어요. 내가 화장품 뭐 이런 AR한 이런 화장품을 이제 여기 화장품이라고 치고요. 그 뒤에 배경이 이제 멋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보통 뒷배경. 그러면은 얘가 이 화장품이 뭐 어떤 고산지대의 원료를 추출하는 화장품이라고 치면 그 고산지대가 뒷배경으로 나오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 식으로 뒷배경을 그런 식으로도 바꿔줘. 혹은 또 또 다른 뭐 멋있는 바다의 그런 거를 바꿔줘.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클릭으로 바뀌어지는. 근데 그런 거 원래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뭐 수십만 원, 최소 몇만 원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솔루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 이게 미드전인데요. 1등, 그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한 작품이죠. 네, 아마 신문 지상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정말 정밀하게 그려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뒷배경까지 보시면 엄청나게, 네. 이제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챗GPT에 대한 어떤 안내서를 나왔는데 여기에 유의미한 활용 분야에 계약서 일반 조항 초안 작성하는 거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를 챗GPT를 써서 할 수 있다는 거고 요즘 이제 그 대학교 좀 논문 쓸 때도 굉장히 그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도 요즘 그 윤리 뭐 이런 강령 AI 활용 윤리 강령이라는 거를 이제 아마 대학에서 최초로 나온 거는 국민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제가 좀 좋은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쓰실 때. 왜냐하면 이제 좀 거짓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이거를 얘는 이제 형편없어 라고 무조건 거부하는 거는 또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실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요거를 잘 활용해서 혁신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서 나만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활용을 해야 해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법 중인데 이게 뭐 여기 뭐 유료까지 우리 총장님 쓰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주제를 정하면 제목을 쓰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요약을 해서 왼쪽 사이드바에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요. 이게 쭉쭉 그렇게 쌓이죠. 근데 요거를 제목도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클리어 컨버세이션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 다 지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질문이 지금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은 리제너레이트 리스판스 이걸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억 명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저녁 때는 또 저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더 뻑뻑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옛날에는 초기 버전에는 제가 입력을 직접 했었어요. 계속 해줘, 이어서 해줘. 근데 요즘은 얘가 UI가 생겨서 Continue Generating이라는 이제 그 아이콘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 이제 가비진 가비지 아웃이라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변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 거꾸로 얘기하면 질문을 좀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좋지 않다는 얘기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중에 이제 하나로 hallucination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각. 그래서 챗GPT는 누군가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뭐 이거 있는 얘기니까 질문을 하겠지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과정에서 막 가공을 합니다. 스토리를.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건데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맞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때 뭐 화가 나가지고 신하한테 백북을 던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초기에는. 그러나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나온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 완화시켜주고 없애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지금은 제가 요건 한 2개월 전에 이제 한 건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막 교묘하게 꽈서 질문을 하면 아직도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2021년 9월까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 어떤 시장 규모라든가 최근에 어떤 출처가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는 아까 프롬프트 지니의 웹 연결 혹은 구글의 바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을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여기는 최근 정보들을 같이 물고 들어옵니다. 네. 좋은 답변 얻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역할을 처음에 이제 제가 아까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어떤 마케팅에 대한 뭐 정치로 해볼까요? 그러면 뭐 어떤 정책 개발을 만약에 이제 좀 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정책 개발에서 뭐 글로벌 뭐 한국으로 한국에서 정책 개발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뭐 전문가야. 전문가로 행동해 줘라고 이제 그 좀 좁혀주는 거죠.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정보 속에서 그쪽을 먼저 딱 그 레디를 하게 명령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딱 뭐 저는 그쪽이 전문가고요. 딱 뭐 답변할 준비가 다 있으니까 염려 말고 뭐 질문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뭘 할 거야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게 보통 맞습니다. 나는 이런 거에 나는 뭐 의정부 시에 이번에 좀 인구 뭐 교통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을 개발하고 싶어. 뭐 이런 목표를 하나 딱 큰 아젠다를 주고요. 그런데 좀 더 너무 큰 질문을 하면 좀 그 정도의 러프한 답변을 밖에 못 하겠죠. 그러면 나의 구체적 상황. 뭐 경전철이 생겼고, 아니면 뭐 교통이 뭐 서울과의 뭐 저기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맥락 그런 거를 설명을 더 해줘야 된다. 더 해주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예시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뭐 답변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사례를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고객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고객 상담 매뉴얼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풀로 다 집어넣어서 공부를 시킬 수 있고요. 그럼 공부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직원들한테 그 뭐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지를 뽑아내라. 뭐 사지선다형 뭐 10개, 뭐 단답형 10개 뽑아내라 하고선 그걸 테스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CS 좀 훈련을 시키면 챗봇 같은 거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고객 질문이 거기서 이제 나오면 거기에 있는 거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게 그렇게도 써먹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학습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한 방에 다 해결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면은 어떨 때는 얘가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너가 이 부분은 내가 의도한 건 이거였어 라고 다시 바꿔줘야 되고요. 틀린 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너 틀렸다. 이렇게 하면 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신입사원 채용했는데 진짜 똘똘한 신입사원 채용을 했는데 아직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알려주면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얘를 좀 이렇게 초반에 귀를 들여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웃풋의 형식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작성해줘 이렇게라고 해도 되고, 표로 작성해줘 혹은 뭐 마크다운이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우리나라 좀 일가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 나눠지게 MS 워드가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돼 있죠 보통. 예.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숫자를 결합을 해서 이거에 대한 정책을 10가지 뭐 아이디어를 내줘. 근데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추가로 10가지 더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단어 수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뭐 페이지 수를 할 수도 있고, 뭐 1분 이내에 스피치를 할 건데 그거에 맞게 해달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설명하기 쉽게. 만약에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약간 뭐 초전도체 뭐 이런 거 약간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5살짜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 줘. 이렇게 하면 진짜 또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톤 앤 매너가 있는데요.
이메일을 쓸 때 혹은 뭐 스피치를 할 때 그리고 톤 앤 매너가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메일은 뭐 좀 간곡하게 뭐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치도 캐주얼한 뭐 석상에서는 캐주얼하고 뭐 대화적 이런 걸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식적 석상에서는 뭐 전문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쓴 다음에 맨 밑에다가 이거를 쓸 때 이런 톤으로 써줘 라고 그거를 추가로 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뭐 감성적인 톤으로 뭐 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런 사용 사례는 보통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두 페이지에 나눠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부 뭐 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럴 때는 뭐 캐주얼하고 재미있게,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이제 축사를 하거나 뭐 개회사를 하거나 무슨 이렇게 뭐 연설문을 쓰거나 여러 가지 그 글을 쓸 일이 많은데, 그런 거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톤의 매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맨 끝에 부분에 보통 이렇게 톤의 매너를 지정을 해서 해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얻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해라, 뭐 맥락을 제공하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기술적인 기술 유출이 될 만한 거는 이제 입력하지 말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입력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여기에 그 학습이나 저장하는 거를 중지하는 기능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컨트롤에 세팅에 가시면, 설정에 가시면. 네. 그래서 이제 챗GPT 비즈니스 런칭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나와서 여기에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고요. 정치를 넘어왔네요. 드디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치의 분야에서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이제 크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정보 전파라든가 뭐 투표 유도하는 캠페인,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예, 그리고 정책 제안. 이거 제가 정책 제안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 제안. 그럼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데이터 분석을 잘해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번역 같은 거 잘하니까 해외 사례 같은 경우 이제 조사해서 그거를 이제 뭐 번역해서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위기관리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한테 우리가 교육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 민원 처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고객 서비스는 이제 챗봇을 써가지고 어떤 그 정부 서비스에 대한 어떤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에서 네.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뭐 사례 연구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이미 하고 있는 거 여기 다 포함돼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AI가 하는 게 조금 독특한 거가 있나요? 좀 더 그 고도화된 방안을 이제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저 소셜 미디어에서 여론 분석, 저 여론조사 있는데 저런 거 네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셜 모드에 저런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댓글 같은 거 분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소셜 미디어에 여러 가지 댓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쭉 갖다 주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AI에서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치의 뭐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챗 GPT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응답하는지를 이제 그 케이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키워드를 이제 보셔서 그 우리 본인 사정에 맞게 그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이 전체 문장보다는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정책 결정할 때 AI가 쓰임이 좋겠다라는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만약에 몸하면 결과가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산 분배라든지 공공 서비스, 예를 들어서 공공교통 시스템에서 뭐 어떤 어떤 것을 하면 더 효율적인 게 나올지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기타 사례에서 보면 환경 보호라든지 범죄 예방, 교육 개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어떤 내가 지금 궁금하거나 이거 내가 지금 정책을 개발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우리의 어떤 시에 해당되는 거라면 아니면 구에 해당되는 거라면 그거에 대한 상황과 맥락을 추가로 넣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줘.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추가로 계속 파고 들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 때는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떤 선거 전략 개발이라든가 유권자를 어떤 타겟에 대해서도 다르잖아요. 타겟별로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좋은지 그거를 내가 이제 아까 슬로건이나 뭐 타겟 메시지도 어떤 타겟에 대해서 타겟을 이제 연령별로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또 특성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구분을 이제 그건 알려주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가 적합한지 그거를 또 별도로 알려달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론 분석은 아까 뭐 뉴스나 블로그 이런 거를 분석해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투명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이제 자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데이터 소유권 법적 책임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키워드를 좀 아시고 요거에 관련돼서 상황을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윤리법이라는 게 아직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그 과기부랑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요게 나온 게 있고요. 그 이후에 보면 뭐 이제 NIA 그래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뭐 국가사업 할 때 어떤 하는 윤리원칙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같은 데도 이런 AI를 많이 다루는 이제 기업에서는 AI 윤리 준칙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거, 뭐 다양성, 뭐 합리적인 설명, 편리성, 안전, 프라이버시, 정보 보안 이런 얘기를 키워드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근 뉴스 2023년 7월 건데 그 fat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fate는 fairness, 뭐 accountability, 트랜스페런시, 그 다음에 에시스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를 페이트라고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그 인공지능 법안의 최종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뭐 2022년 상원에서 이런 알고리즘 책임 법안이 발의가 됐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이렇게 딱이 없는데 그 최근 제가 5월 요 키워드를 입력을 해보니 그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AI 기본법 입법 해가지고 뭐 윤리규범 표준화를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5월 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 아까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 챗GPT 이거 보시면 이 출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과 이거를 사용자에게 양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튼 같은 경우도 리튼으로 만든 결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면 개인적 용도 및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생성형 AI인데 이미지 생성형 AI인데 여기도 이미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미드저니는 유료 사용자에게만 상업적 용도로 사용으로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저작권청에서 나온 어떤 사례인데요. 그 미드저니 같은 그런 걸로 스테이블 디퓨전이었군요.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림을. 그랬더니 이게 다 보호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창작자가 어떤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부분만 인정이 된다. 라고 이렇게 그런 판례가 나와서 우리나라도 이게 사실은 이런 딱 이거 사례가 지금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조용남이 나오고 욕할 게 없네. 네.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 그 이제 결월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개인화된 정치가 AI를 통해서 좀 나올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어떤 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또 기업에서도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초개인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타겟을 너무 많이 잡고 좁게 잡으라고 정도만 나왔는데 지금은 아예 1대1 타겟을 정도로 할 정도로 초개인화라는 그런 맞춤형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에서도 이런 각 개인의 투표 성향이라든가 이슈 인식 이게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잘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과 민주성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동화 이런 시나리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제 개발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도전적인 거는 이제 어떤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잘 확보가 이제 문제가 없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회는 저희가 이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과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AI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나는 이제 영 리더가 아니지만 나는 뭐 이렇게 차세대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하는 영 리더야라고 하면서 내가 다음에 국회에서 나갈 때 어떤 점을 부각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뭐 새로운 가치와 관점, 투명성과 소통, 기술 및 디지털 활용, 높은 윤리인식, 다양한 배경과 경험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이거를 부각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 이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더 나에 맞는 구체적인 그 상황을 제시하면 그거에 맞게 어떻게 부각하라, 어떤 점을 더 부각하라 얘기를 해주겠죠, 그죠? 이런 거를 많이 해보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활용을.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걸 또 해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그게 뭐고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교육열, 그다음에 집값, 그죠?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노령화, 저출산 다 문제죠, 그죠? 그다음에 근로시간, 일생활기능, 소득 불평등, 지역 간 발전 격차, 세대 간 갈등, 환경 문제, 미세먼지, 성평등과 다양성 인정 부족. 그래서 여기서 얘가 제시한 게 그래도 뭐 그럴싸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선, 그죠? 근데 이런 개선 방안은 너무 단편적으로 나왔지만 요거를 이제 더 계속 파고들면서 질문을 하면 좀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네네. 그런 문제도 더 이렇게 키워드 같은 걸 계속 그렇죠.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죠. 그리고 특히 그러면 어디 뭐 노령화랑 저출산은 약간 다른 거니까, 그러면 저출산이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좀 더 깊이 이유를 더 깊이 물어볼 수 있고, 거기에서 대책을 더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지역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지역의 특성을 또 감안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질문할수록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 정치가들이 받는 비판과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럼 청년 정치가로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냐 이런 것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존 정치가들은 부정부패 무능 뭐 이런 비판을 받는다. 대표성이 부족하고 당파성, 입법 지연, 편파적인 언론 활동, 정책의 단기적인 시각,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한다. 뭐 소통이 부족하다, 투명성이 부족하다, 사회적 이슈 대응이 미흡하고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라고 어느 정도 좀 그럴 듯하죠. 이것도,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여기 하나 찍어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브랜드 설계자라는 책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여기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러셀 브런슨이 당선했던 사람하고 낙선했던 사람의 캠페인을 비교해 봤대요. 그랬더니 낙선한 사람들은 현재의 개선안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선한 사람들은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대의명분적인 것들을 제시를 했다. 새로운 기회와 도전 이런 거를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낙선자에서 보면 뭐 더 나은 미국, 뭐 더 강한 미국, 우리 함께하면 더 강하다 이런 게 개선안인 거죠. 그죠? 더 강하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선 해보진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출마한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최근 뭐 한 20년 동안 1등하고 2등의 그 캠페인이 뭔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자료를 제가 보면서. 네.